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 연구소의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에 함께 하기로 했죠? 네, 어떠세요? 월요일에 오시다가 수요일에.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좋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라서 좋고, 네, 언제든 좋습니다. 아우, 네. 정답을 너무 잘 말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마지막 부분에 P2P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P2P 투자, 뭐 P2P 대출, 요 얘기 잠깐 하다가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는데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P2P 투자? 대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P2P 대출, 투자 뭐 다른 건가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요. 네.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P2P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P2P 투자와 P2P 대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네. 영어로 P2P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피어 투 피어,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누군가는 돈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싶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소액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바로 P2P라고 하고요. 네. 한쪽에서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P2P 투자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P2P 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부동산 투자고요. P2P 네. 부동산 투자. 담보 같은 그렇죠. 건가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어떤 수익률을 주고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P2P 투자의 대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있나요? 커피숍도 있고요. 네. 어떤 영화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또 개인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고금리 이제 3금융권 가기가 좀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P2P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네. 이런 분들한테 소액으로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개인의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융권에서는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P2P는 어떤가요? P2P는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6개월 뒤에 한 1년 뒤에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P2P 대출 이 업체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자격 조건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분은 대출을 진행해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책정하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금리, 중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 한 12% 정도 되는 쏠쏠한 이자를 1년에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까 이제 담보대출 형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기존 들면 은행에서 하는 담보대출과 비슷한 건가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룸을 짓거나 빌라를 건축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출도 받고 허가도 다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네. 건축을 하다 보면 갑자기 좀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돈을 더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한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P2P 대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갑자기 필요하다. 좀 우리한테 대출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요. P2P 업체에서 검증을 다 한 다음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네, 그러면 개개인이 뭐 소액으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의 돈을 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모여져서 한 1억 원 정도가 대출이 진행되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12%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P2P도 역시 우리가 가끔 보면 영화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많은 여러 사람에게서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P2P라고 할 수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해서 네. P2P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 투자를 한 건데요. 주연이나 시나리오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관객 수가 500만 명만 넘으면 상당한 수익을 주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무려 26%가 넘게 수익을 만들어줬고요. 네.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얻으셨고 네. 관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상품들이 바로 이런 크라우딩 펀딩 P2P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조금 클라우드 펀딩 하니까 또 P2P랑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확연한 차이점은 특별히 없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한 투자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고 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네. 내가 얻어가는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이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금도 또 높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네. 들기도 해요.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네. 죽음과 세금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P2P 대출 지난번에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무려 27.5%라는 세금을 뗀다.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누군가 들으셨는지 제도를 바꿔주셨습니다. 네. 세금이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습니다. 네. 내년부터 2년 동안은 향후 2년 동안은 네. 25.7%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네. 15.4% 세금을 떼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일반 금융권이랑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네. 은행에서 세금 떼가는 게 15.4%인데요. 네. 일반 과세가 15.4%인데 동일한 15.4%의 세금을 떼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뭐 약간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반면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세금도 이제 뭐 기존의 금융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이제 아까처럼 P2P 투자를 했을 때 소액으로 경우에 여러 사람이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 뭐 작품이든 어떤 건물이든 그게 실익을 보지 못한다. 생각하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볼 보는 수가 거죠.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P2P 중개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공사라는 게 또 시장 상황과 연결이 돼 있고 금리에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상환 플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공사를 아예 정리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는데 예상했던 관객수를 돌파를 못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오히려 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투자라는 친구와 위험이라는 친구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꼼히 짚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지금 P2P 대출이나 P2P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상륙한 지 벌써 한 4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고 거래되는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금리 또 중수익, 중위험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금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도 얻고 세금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P2P 업체들이 중간에서 그 대한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을 보면요. 네. 고금리 시장도 분명히 있고 저금리 시장도 있지만 이 자영업자나 또 중금리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상륙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금융 관련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정보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코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엄 소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역할이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P2P 투자 대출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함께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P2P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수익이 높은 반면에 그만큼 위험도 크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송을 짧게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P2P가 좋구나,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P2P 투자는 수익률도 높긴 하지만 반대로 위험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잘못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또 투자했던 금액이 지연되거나 연체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P2P 투자, P2P 대출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런 P2P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네.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많아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그 사이트에 대한 검증이나 네. 어떤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수익률을 20% 준다, 19% 준다 이런 그 수익률이 현혹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셨을 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부도를 내거나 네. 도망가는 케이스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금감원 쪽에서는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네. 그 사이트가 언제 개설됐는지 네.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그 해당 물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 P2P 중개해주는 사이트마다 각각의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투자 물건에 대한 그 투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런 식으로 네. 등급을 정해놔서 위험도도 표시를 해놨고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태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트 개설은 언제 한 건지 그 회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상황은 어떤지, 연체율, 부도율, 그리고 물건에 대한 투자 등급, 위험도 어떤 건지 꼼꼼히 챙겨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네.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네. 방송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066번 청취자분께서 P2P 투자를 하려면 금융권에서 계좌를 트는 건가요? 하셨어요. 방송 듣고 은행 가시거나 증권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P2P 투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P2P 대출이나 P2P 투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해당 물건, 투자 물건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개설했냐부터 시작해서 진행 상황, 연체, 부도율, 위험도 이런 거 챙겨보셔야죠. 또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P2P 중개해주는 사이트, 네. 이런 사이트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부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돈을 네. 받아서 그 돈을 또 대출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네. 기타 유사수신을 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 하라는 말로 유사 상품에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5945님. P2P 개인 신용 대출 시 은행권 대출과 비교해서 신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신용도 하락을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네, 걱정하시나요? 신용도 하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반 은행권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P2P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금융이나 2금융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3금융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3금융은 힘드신 고금리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네. 3금융을 받는 순간 신용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1금융이나 2금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금리 시장을 P2P 대출 업체들이 잘 파고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 중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고금리를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2P 대출을 이렇게 통해서 대출을 받기 전에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서 안 되는 경우에 P2P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좀 꼼꼼히 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434번 청취자분께서는 은퇴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고 용돈 모아서 만들어준 작은 통장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적게라도 돈을 굴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P2P 투자가 대세라고 하는데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적금 통장으로 요거를 대체하시려고 하시나 보는데요. 용돈 모아서 만든 통장인데요. 네. 물론 소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은퇴자금 절대 건들지 마시고 소액으로 분산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예전에는 투자자금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10만 원 또는 10,000원 단위로까지 투자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소액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을 잘 보시고 한 상품에 10만 원, 한 상품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하셔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예전에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만 원으로 투자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네. 예,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그리고 2332번 청취자분. 정부에서 P2P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투자 금액이나 수익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수익 범위 말씀하셨고요. 네, 수익 범위 또 세금이 낮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은데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 감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세금 부분은 원래는 27.5%를 뗐었는데요. 네. 내년부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15.4%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네. 투자 물건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이 연체가 될 수도 있고요.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획했던 자금 플랜과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이트에 가보시면 연체율이나 부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익 범위 제한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수익이 보통 12%에서 15%,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돈이 많다고 많이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한 회사에 그래요? 투자하실 때 최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액을 다 사이트별로 투자 물건에 대해서 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2천만 원 이상 넘는 돈은 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액으로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도 가능하지만 최대 범위는 2천만 원 정도로 제한돼 있는 거군요. 네, 그것도 좀 생각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30번 청취자분께서는 제 아내가 저 몰래 무슨 영화에 투자를 해서 몇 달치 커피값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 말씀 나눴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위험한 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왕 하는 거면 단점부터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 뭐 조심 거듭거듭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P2P 투자 안정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영화에 투자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값을 좀 커피값 몇 달치. 예측했던 대로만 잘 되고 모집 금액이 이제 정확히 이제 모집이 돼서 투자가 잘 되면은 항상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P2P나 클라우딩 펀딩에 올라온 상품들이 다 대박을 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재무제표나 그런 서류적인 부분들을 간혹 가다가 일부러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P2P 중개해주는 업체를 속여서까지 이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여러분들 고수익 뒤에는 항상 투자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0099번 청취자분. 돈 모으는 거라고는 적금과 정기예금밖에 모르는 60대 주부입니다. 다음 달에 적금 하나가 만기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펀드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반상회에서 이웃들이 적금만 굴리는 것은 돈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초보자가 펀드에 도전하면 원금 손실만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이분은 P2P
ETF보다는 일반적인 펀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연이 재밌네요. 반상의 이웃들이 적금만 굴리는 것은 돈을 죽이는 일이다. 반상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지 않으신가? 전문가들이신가? 네. 사실 이제 적금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펀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펀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펀드 투자는 소액으로 정말 10,000원으로 20,000원으로 투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펀드는 증권회사 가서 하는 거죠? 네, 증권사나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바로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네.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펀드를 언제든지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완전 펀드 초보다 네. 그런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적금처럼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한 달에 2만 원이든 한 달에 5만 원이든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난다. 왜 나는지, 손실이 난다. 그럼 왜 나는지, 내가 이게 너무 불안하다. 그럼 나한테 맞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자동이체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한 달에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하다가 5만 원, 10만 원으로 다시 올려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요, 금액을 마음껏 올리셔도 되고, 네. 금액을 마음껏 줄이셔도 되고요. 이번 달에 월급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그래요? 제한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번 달에 수당을 중간중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용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달에도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적립식 펀드는 그런 제한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금 손실에 대한 건 어떻게? 원금 손실은 당연히 있죠. 네. 투자기 그런 것 때문에 네. 투자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손실이 있고요. 네. 10,000원씩 투자를 해보셨는데 1년 동안 모인 거 계산해보면 한 12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수익률이 한 3% 낮다고 해도 2-3천 원 정도밖에 손실이거나 수익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소액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든지 사실은 뭐 거저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짜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오늘 통하는 퀴즈에 앞서서 낸 퀴즈의 정답도 운이었어요. 운. 네. 근데 이 운이라는 게 사실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운칠기삼해도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운인 것 같아요. 돈도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에 4부 코너에서 항상 이렇게 좀 돈이 뭐길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준비하셨으면 운이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한 시간이 벌써 마무리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파올로 누티니의 데이지 스트리트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